저희 상세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주여행 먼저 떠나볼까요? 우주항공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최대 우주항공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추진하게 되면서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80만 원 투자 포인트 또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부터는 좀 우주항공 섹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 업종, 이 섹터에 왜 관심을 갖는지 머릿속으로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부분은 바로 이 스페이스X와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이 두 가지의 재료로 인해서 우주항공 국내 상장된 관련주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시장에서 뜨거운 이 스페이스X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스페이스X는 도대체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이라고 하면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번 이 지상에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난 이후에 위성은 이제 분리를 시키고요. 주 추진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긴 로켓은 다시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일회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서요, 임무를 수행하고요,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수직으로 다시 수직으로 착륙을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예전에는 로켓을 한번 쓰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쏘고 돌아오고 쏘고 돌아오고 쏘고 돌아오고 재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뜨겁다. 왜 뜨겁느냐? 원래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 속에 속해 있었어요. 사업 분야였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스페이스 X라고 따로 지금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관련된 효과가 아주 큰 지금 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아셔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 인간이 달에 간 이 달 착륙에 관련해서 음모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모론이 상당히 많은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을 달에도 보내고요. 이게 단기적인 목표죠. 달에 보내고요. 그리고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가는 장기 프로젝트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X와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우주항공 섹터가 상당히 뜨겁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스페이스 X를 조금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 천윤재 기장이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거죠. 업종군의, 산업군의 밸류 체인. 스페이스X를 상장함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밸류 체인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단계는요, 하드웨어 및 특수 소재입니다. 하드웨어 및 특수 소재.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로켓을 이루는 껍데기. 그렇죠? 로켓을 이루는 껍데기. 그리고 로켓체, 발사체를 이루는 껍데기. 이 몸통이 바로 하드웨어죠. 그렇죠? 특수 소재는 뭐예요, 시청자분들? 특수 소재는 로켓이 우리가 우주로 보낼 때 엄청난 고온과 엄청난 저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게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특수한 피부를 입혀줘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고온에서는 다 타버리고 저온에서는 다 얼어버릴 거 아닙니까? 바로 이 특수 소재가 가장 첫 번째 밸류 체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위성통신 안테나예요. 위성통신 안테나인데, 자, 몸통이
우주로 날아갔다고 칠게요. 우리 몸이 우주로 날아갔어. 날아가면은 우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주에서 얻은 정보를 다시 지구로 보내드려야 되잖아. 다시 지구로 보내야 되죠. 지구로 보내려면은 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위성통신용 안테나죠. 위성통신용 안테나.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위성통신용 안테나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강세입니다. 자, 세 번째 밸류체인은요. 세 번째 밸류체인은 자, 위성 시스템 및 탑재체입니다. 탑재체.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는 이 로켓에 어떤 위성을 실을 것이냐. 이 로켓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로켓은 우주로 갔다가 얘는 돌아오고 결국 이 끝에 달려있는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은 각 위성들이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그럴 때 이 위성 시스템, 어떠한 위성 시스템이 달리느냐. 여기에 국내 기업의 탑재체가 탑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 종목은, 해당 종목은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지분 투자 및 금융 수혜입니다. 지분 투자 및 금융 수혜.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조금 의아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말부터 스페이스X 관련해서 시장에서 뜨겁게 종목들이 달아오를 때 약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뜬금없이 미래 땡땡 뭐 투자 이런 종목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죠? 네. 미래 땡땡 투자라는 종목이 같이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스페이스X 미래 땡땡 투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잖아요. 미래 땡땡 투자가 로켓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금융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죠. 배당금을 받거나, 그렇죠?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 차익 실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지분 투자가 마지막 밸류 체인이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단계에 걸친 밸류 체인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최우선 수혜 섹터는 어디이냐? 제가 화영 씨에게 한번 물어봐 볼까요? 이거 돌발 질문입니다,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아시겠죠? TV 앞에서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화영 씨.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밸류 체인 안에서 네. 어디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요? 네, 가장 먼저. 가장 먼저는 2번 위성통신. 위성통신? 네. 중요할 것 같아요. 화영 씨가 이렇게 정답을 맞춰버리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정말 맞췄어요? 맞아요. 오. 이 위성통신 안테나가 네. 가장 최우선 밸류 체인이 맞습니다. 오. 왜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 서부 개척이 뭐예요? 결국 금을 캐러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금광을 찾아다니는 개척이었는데 이 금광을 찾는 시기에 금을 캔 사람보다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이 이분들이래요. 곡괭이 팔고, 그렇죠?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금 캤던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었대요. 청바지는 왜요? 작업복. 작업복이 그렇죠. 청바지 청바지예요? 작업복이죠. 네. 예, 작업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 곡괭이는 어디냐? 미국 서부 시대에는 금을 캐러 갔는데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벌었다? 곡괭이 팔고 작업복인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벌었는데 스페이스X는 이거예요. 스페이스X의 금광이 이 위성체라면은 곡괭이의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21세기 곡괭이라고 써놨네요. 위성 안테나. 서부 시대의 금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곡괭이. 지금 스페이스X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로 이 위성 안테나 섹터예요.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뜨겁다고 하던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일단은 곡괭이를 보셔야 돼요. 곡괭이는 안테나라고 했습니다. 안테나.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거예요. 곡괭이랑 청바지 그리고 안테나는 어떻게 보면 최우선 수혜주일 뿐이지 지속 가능성은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그렇죠?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금광 캘 때는 누가 지속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금광을 가지고 있는 사장. 그렇죠? 네. 금광 사장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페이스 X 섹터에서 지속 가능한 밸류 체인은 여기에요. 결국에는 제조입니다. 제조. 특수 소재를 만들고요. 그리고 엔진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이 제조 기업들이 진짜 금광 사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안테나가 좀 뜨거울 거예요. 하지만 스페이스X의 상장이 조금 더 가시화될수록 결국 찐 수혜주는 바로 이 제조 파트이다. 제조 파트. 제조 파트는요, 국내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제조 파트는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죠. 특수광. 우리나라 철강 산업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스텐 기업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 특수합금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해요. 1번은 특수광이에요. 녹지 않는 심장을 만든다라고 표현했죠. 300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합금 철강이 필요합니다. 이 섹터. 자, 두 번째는요. 부품 가공 및 원소재라고 했어요. 부품 가공 및 원소재. 그러면은 이 부품 가공 및 원소재에 강한 나라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이 정밀 금형에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경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섹터는 이 정밀 가공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복합 소재. 무거우면 못 날아간대요. 그렇죠? 너무 무거우면 못 날아가죠. 1kg를 경량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연구비를 씁니다. 1kg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억 원의 연구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소재는 카본이죠. 카본. 그렇죠? 카본. 어느 정도의 강도와 열을 견딜 수 있으면서 가벼운 소재가 바로 이 카본이죠. 그래서 이 카본 관련주들도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충 기업이 나올 거예요. 특수광은 이 회사가 강한데? 그렇죠? 정밀가공은 이 회사. 카본은 이름에 카본이 들어간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바로 그 회사. 초보자분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공부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밸류 체인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투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데 국내 수혜주는 어떠한 종목이냐. 지금 미증시에 상장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다리고 스페이스X 상장하면은 스페이스X 매수할래요. 이건 좀 잘못된 접근이죠. 그렇죠? 국내 증시에서 지금 수혜주가 나오고 있는데 왜 기다립니까?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적으라고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적으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제가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가는 업종군, 가는 산업은 밸류 체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A라는 산업군이 지금 뜨겁다, 핫해졌을 때, 뜨거운 산업군을 떴을 때, 그럼 이 A라는 산업군은 어떠한 구조를 거쳐서 이 산업군이 완성이 되는가? 제가 말했던 밸류 체인은 오늘 첫 번째는 뭐였죠? 금광 곡괭이를 비유드린 최우선 밸류 체인은 안테나 쪽이 될 것이고, 하지만 약간 이 재료가 조금 익으면 익을수록 어느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제조업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선순위를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우선순위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직접 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화영 씨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TV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화영 씨. 네. 첫 번째 수혜는 어디라고 했어요? 안테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테나는 이제 첫 번째 수혜인데 찐수혜. 찐수혜는 어디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제조업이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시청자분들 네.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틀려도 좋으니까 TV 앞에서 혼자서라도 이렇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안테나고요. 두 번째는 제조 파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아르테미스나 스페이스X 이 상승 재료는요,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 전이죠. 아직 상장 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향후에도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테미스 2월 중에 지금 한번 발사한다고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2월 중 발사 전까지는 아르테미스의 재료 역시도 단기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자면은 이 관련주에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해서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은 한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80만 원 수준에서 이루고 있던 주가가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갔죠? 1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우리가 어림 계산기로 계산 안 하더라도 60%, 70% 이상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재료가 두 개나 있기 때문이에요. 스페이스X 하나로도 강한데 거기에 아르테마스까지 두 가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가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다. 한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올라가는 종목은 딱 한 가지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공식이 뭐냐? 우리가 차트에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봤을 때 뭐가 나오는 거죠? 알파벳 N자가 나오더라. 알파벳 N자가 나오더라.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알파벳 N자 출현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 당장 공략하시면 안 되고, 종목이라는 건 언제나 파동을 거치기 때문에 이 눌리는 자리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방송 이후에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화영 씨 안내사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수혜주 한번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주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바이오와 다르게 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현대차에 관련해서는 경쟁자는 테슬라뿐이다라면서 80만 원도 가능하다라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 지금도 탑승 가능할까요? 자, 로봇주는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오. 네, 아니에요. 제가 왜 경쟁 상대가 아닌지 그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겁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로봇은 옵티머스죠. 야, 이름은 멋있어요. 옵티머스. 그리고 우리 현대차 쪽 로봇은 아틀라스죠. 아틀라스. 역시나 멋있어요. 한데 두 개의 차이가 왜 테슬라가 저는 아직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테슬라는요, 하드웨어 내구성 관련해서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쉽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피부, 관절 관련해서 아직까지 개발이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경쟁이 됩니까? 아직 안 되죠. 두 번째, 경쟁이 안 되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정밀함이 떨어져요. 정밀함. 하드웨어 내구성, 특히나 이 내구성 관련해서 정밀함이 너무너무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데 옵티머스가 뜨거운 이유는 뭐예요? 아틀라스가 뜨거운 이유는 뭐예요? 로봇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예, 아틀라스가 뜨거운 이유는 뭐예요? 아틀라스는요, 당장 제조업 공장에 투입이 될 만큼 하드웨어가 검증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업력이 30년이에요. 업력이 30년. 테슬라는 몇 년이죠? 이제 한 10년 돼가나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을 받은 게 로봇인가요? 아니에요. 전기차였어요. 시작은. 그렇죠? 자, 아틀라스는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렇다면은 아틀라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왜 이렇게 뜨거운가, 제가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과 공포입니다. 아틀라스는 이런 식으로 인광과 함께 바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화영 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와 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에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대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죠? 이 노사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은 노사 갈등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자, 로봇이 입사하면은 무조건 이 노조에 가입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노사 갈등이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때요? 로봇인데 힘듦을 알까요? 힘듦. 아, 나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힘들다. 없어요, 그런 거. 자, 로봇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자, 내가 오늘 이 할당된 일을 30분 안에 끝낸다면은 30분을 쉴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분까지 빠르게 일을 끝내버리고 30분 조금 쉬죠. 로봇은 안 그래요. 30분 만에 끝내버렸으면은 30분 더 일해요, 열심히. 시장이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고용의,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패러다임이.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밸류 체인이 중요하다. 밸류 체인. 로봇주가 지금 이미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순환매. 자,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이 개념을 오늘 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순환매. 뭔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볼게요. 아파트들은 다들 관심 많으시니까 강남구 A 아파트가 오늘 신고가를 갔다면은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강남구 A동 아파트가 올라간다면은 그 옆 B동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맞아요. 이게 순환매예요. 이게 순환매. 이게 순환매인데 이미 이 로봇 관련해서 이 밸류 체인들은 순환매가 한 번씩 일어났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밸류 체인 한 번만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밸류 체인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일단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몸통. 그렇죠? 몸통.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나 AI 파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두뇌, 뇌 파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라고 하면 로봇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한 제조 공장들, 로봇을 이용해 서비스를 할 만한 공장들.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난리가 나는 이유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용 안정성 때문에 당장 울산에 있는 모땡 자동차에 올해 투입 예정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오, 네. 올해 투입 예정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 투입할 이 아틀라스 로봇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모든 자금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블랙홀. 블랙홀처럼 국내 증시의 자금을 다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그동안 노동의 가치의 전환이잖아요. 이 로봇은. 우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봇을 우리가 노동적으로 이길 수가 없으면 로봇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아닙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로봇에게 우리의 고용 안정성은 뺏길 수 있지만 그들에게 투자해버리죠. 그러면 일은 로봇 너가 해. 나는 돈만 벌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구조이다. 그렇죠? 자, 로봇 투자 포인트 볼게요. 로봇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틀라스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장님, 지금 저희 공장에 로봇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일하고 있는 로봇들이 있죠. 하지만 그 로봇들은 아틀라스와 다르죠.
단순 반복만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이거밖에. 근데 아틀라스는 누구처럼 일한다고요? 사람. 사람인데 아마 저보다 잘할걸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요. 손재주가 어. 없기 때문에 저와 로봇이 같이 제조업 공장에 취업을 한다면은 저는 그날로 바로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로봇보다 너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인간처럼 로봇을 일을 해버린다는 인간보다 더. 우와. 그리고 농땡이도 안 피워. 피곤함도 몰라.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농땡이도 안 피우고 피곤함도 몰라요. 피곤함도 몰라. 계속 합니다. 배터리만 충전해주면은 계속 합니다. 이 로봇이 아틀라스가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고용 생태계가 변화한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국내 아틀라스 밸류 체인. 이게 우리가 이 아틀라스 로봇이 CES 2016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야,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보다 더 저 로봇이 더 뛰어난데? 더 좋은데?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우리가 선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얼마 상승하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좀 말겠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당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국내 아틀라스 밸류 체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틀라스 로봇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 기업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로봇 때문에 우리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안은 뭐예요? 로봇에 투자를 해야죠.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틀라스 로봇 이 밸류 체인인데요. 밸류 체인인데 이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공부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대표 종목. 역시나 대표적인 로봇 종목입니다. 두땡땡이라는 로봇 종목인데요.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크게 상승하는 올바른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알파벳, 뭐가 나온다고 했죠? 차트에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알파벳 N자가 나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요. 알파벳 N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N자의 고점인 이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7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근 14만 원대까지 2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이 종목명이 유추가 되실 텐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추격해서 이 종목에 덤비시면 안 되시고요. 오히려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렇게 재료가 좋은 종목들은 내려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조정 타점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천윤재 기장이 준비한 선물 중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고도상승 포착주입니다. 고도상승 포착주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N자형 이륙 패턴만 찾아다닙니다. N자형 이륙 패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승 재료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종목도요. 우리가 캔들을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어봤을 때 여기에 알파벳 N자가 보이시나요? 알파벳 N자 보이시죠? 네. 알파벳 N자의 고점을 최근에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파벳 N자의 고점을 최근에 돌파한 상황이고요. 돌파한 이후에 상승 피로감으로 약간 이렇게 박스권에서 눌려있는 지금 지점입니다. 눌려있는 지점. 자, 2차 상승을 위한 박스권 눌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 아틀라스 로봇 플러스 오늘의 고도 상승 포착주까지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화영 MC 안내 멘트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주식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기회가요,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와 종목 선점을 통해서만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쉽게 이런 좋은 시기에 방금 들었던 섹터 중에서 좀 기회 잡으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천윤재 기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의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고른 고도 상승 포착주 종목을 바로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열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한 번만 툭 눌러주시면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챙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먼저 고도 상승 포착주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드릴 거고요. 여기에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들까지 아낌없이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활용 꼭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 비행 즐겁고 가볍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천윤재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